언강 가보니 이틀길이더구나. 스치는 바람 같은 말투로 임금은 10년 전 정면연의 겨울을 편전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겨 놓았다. 그의 겨울에도 후금군은 황해도 평산까지 들이닥쳤고 임금은 종묘의 신주를 받들고 강화도로 들어갔다. 깊은 겨울에 강이 얼기를 기다려 적들은 깊숙이 들어왔고 공세는 오직 서울을 목표로 삼아 남쪽으로 집중되었다. 적들은 산성을 공격하지 않았고 읍성을 점령하지 않았다. 길에서 머물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우회하지 않았다. 적의 뒤로 처진 서북의 관군들이 뒤늦게 산성에서 나와 적의 후방을 건드렸으나 적의 앞길은 비어 있었다. 봄에 임금은 강화성에서 나왔다. 임금은 성문 앞에 쌓은 제단에서 적장을 맞아 형제의 나라가 되기를 맹약하고 흰 말과 검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 하늘에 고했다. 적들은 임금에게 말 피를 마셔서 하늘에 고한 약속을 몸속에 모시라고 요구했다. 노사발 속에서 식은 말피가 선지로 엉겨 있었다. 대신들이 적 앞에 나아가 임금이 상중이어서 버거운 의전을 감당할 수 없으며 동방의 풍속은 짐승의 생혈을 먹지 않는다고 간청했다. 그날 임금은 비린 말피를 마시지 않을 수 있었다. 적들은 조공과 포로를 거두어 돌아갔고 임금은 돌아가는 적들을 배웅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그 뒤 10년 동안 명의 대륙은 급속히 무너져갔다. 여진의 족장 누르아치는 만주의 모든 부족들을 아우르고 합쳐서 국호를 후금이라 내걸고 스스로 황제의 누런 옷을 입고 칸의 자리에 올랐다. 칸은 명의 변방을 어지럽히는 다른 부족장들의 목을 베어 명황제에게 바쳤고 명황제가 상을 내리며 마음을 푼 사이에 발빠른 군사를 휘몰아 명의 따뜻한 들판을 빼앗았다. 칸은 충성과 배반을 번갈아가며 늙어서 비틀거리는 명의 숨통을 조였다. 칸은 말 뜻에 얽매이지 않았다. 본래 충성의 뜻이 없었으므로 명의 변방 요새들을 차례로 무너뜨려도 그것은 배반이 아니었다. 그에게 충성과 배반, 공선과 무례는 다르지 않았다. 칸은 그의 족속들과 더불어 죽이고 부수고 빼앗고 번식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늙은 칸은 등에 돋은 종기가 골마서 죽었다. 작은 종기였다. 누르아치의 8째 아들 홍타이지는 아비가 죽자 형들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청이라 내걸었다. 명령을 칙이라 하였으며 가르침을 조라 하였고 스스로 짐을 칭하였는데 그의 백성들은 종족의 말 그대로 칸이라고 불렀다. 젊은 칸은 여자와 사냥개를 좋아해서 그의 진중 군막에는 허리 가는 미녀들이 가득했고 사냥개들이 미녀들의 군막을 지켰다. 젊은 칸은 또 몽고 말을 귀하게 여겼다. 황제가 말의 입속과 똥구멍을 직접 살폈는데 입속 냄새가 향기롭고 이빨에 푸른 기운이 돌며 입천장의 구름 무늬가 선명하고 똥이 가볍고 똥구멍에 조이는 힘이 야무진 말을 보면 여자와 바꾸었다. 칸의 눈매는 날카롭고 광채가 번뜩였다. 상대를 녹일 듯이 뜨겁게 바라보았다. 아무도 칸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칸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칸은 구운 오리고기에서 뼈를 발라내며 군대의 진퇴를 결정했고 입을 우물거려 오리뼈를 뱉으며 명령을 내렸다. 그는 사냥개를 좋아해서 몽고와 티베트에서까지 종자를 구했고 부족장들은 고울을 뒤져 영특한 개를 찾아서 바쳤다. 혓바닥이 뜨겁고 콧구멍이 차가우며 발바닥이 새카맣고
똥구멍이 분홍색이고 귓속이 맑은 개를 칸은 으뜸으로 여겼다. 개들은 깡마르면서도 날랬고 사납고도 온순했다. 적게 먹고 멀리 달렸고 멀리 달리고도 헐떡거리지 않았다. 개들은 자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지 않았다. 칸은 개들을 조련시켜서 수십 마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똥을 누게 했다. 사냥에 나가는 아침에 개들은 일제히 똥을 내질러 몸무게를 줄였고 뒷발질로 흙을 파서 똥무더기를 덮었다. 칸은 개들을 전쟁터에도 데리고 나갔다. 개들은 낯선 부족의 몸냄새와 똥냄새를 따라서 산속으로 군사들을 인도했다. 칸은 먹고 마시는 일에도 얽매임이 없었다. 싸움이 없는 날에는 진중 군막에서 하루에 6끼를 먹었고 싸움이 계속되는 날에는 말린 양고기를 말젖에 적셔 먹으며 며칠씩 버텼다. 밥을 먹을 때는 부족장들을 모아서 빙 둘러앉혔고 먹기 전에 장수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등을 두드렸다. 군막 안으로 개들이 들어와 먹는 자리 옆에서 앞다리를 버티고 앉아 있어도 칸은 개들을 내쫓지 않았다. 칸이 고기 덩어리를 높이 던지면 개들이 솟구쳐 올라 고기를 받아 먹었고 칸이 빈손으로 던지는 신용만 하면 개들은 솟구쳐 오르지 않았다. 부족장들은 허리를 꺾고 웃었다. 가을이면 들판에 가득 널린 말똥이 햇볕에 말라서 바스라졌다. 바람이 불어서 마른 말똥의 향기가 대기 속에 스쳤고 칸은 그 말똥 향기를 좋아했다. 개들이 코를 벌름거리면서 말똥 바람을 들이마셨다. 젊은 칸의 나라는 말먼지 속에서 강성했다. 칸은 요동을 차지했고 북경을 포위해서 명의 목젖을 눌렀다. 명의 숨통이 거의 끊어져 갈 무렵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어 명의 연호를 버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닦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이 호위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랑캐라고 부른다는데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 옷을 걸치고 기와주병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너의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임금이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너의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하며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절이 반듯해서 옥같이 막다하니 가까이 두려한다. 내 어여삐 쓰다듬고 가르쳐서 너희의 충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겠다. 대저천자의 법도는 무위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먼지와 눈보라는 내 본래 즐기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네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을 어찌 상스럽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 동쪽의 강들이 얼기를 기다려서 군마를 이끌고 건너가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말라. 너의 좁은 골짜기의 아도남을 나는 멀리서 근심한다. 국서를 들고 온 칸의 사신 일행은 대궐에서 가까운 별궁에 보름씩 묵으며
기녀를 불러들여 교접했다. 정삼품 접반사가 사신 일행을 수발했다. 사신이 자색을 타박하며 기녀를 내치면 접반사가 다른 기녀를 들였다. 사신의 부관과 구종 잡배들이 내쳐진 여자를 끌어들여 품었다. 조정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얼어서 편전 땅 밑으로 깔리고 그 위에서 언설은 불꽃으로 피어올랐다. 전하, 적의 문서는 차마 읽을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것이옵니다. 짐승을 어찌 교화할 수 있으며 오랑캐를 어찌 예로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의 사신을 목베고 그 머리를 국경에 효수하여 황제를 참칭한 죄를 물으시고 대의를 밝히소서. 전하, 화친을 발설한 최명길과 그의 무리들을 모조리 목베고 속히 개성으로 이어하시어 결전의 진을 펼치소서. 개성은 서울에서 지천이 옵니다. 팔도의 군사를 평양으로 모으시고 전하께서도 평양으로 드시어 북방을 방비하는 기세를 보이시옵소서. 전하, 외딴섬 강화도에 조정의 피난처를 미리 마련해 놓고서야 어찌 적을 맞아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찬을 줄이시고 가물을 폐하시고 강화 행궁을 불질러 임금과 백성이 함께 싸우려는 뜻을 세우소서. 접반사와 좌부승지 외에는 칸의 사신 일행을 개별적으로 대면하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었지만 칸의 사신은 당상들을 한 명씩 별궁으로 불러들여 술상머리에 앉혔다. 마지못해 불려간 자들도 있었고 스스로 들락거린 자들도 있었다. 칸의 사신은 묘당의 깊은 곳을 염탐했고 빠른 기병들을 심양으로 띄워 칸에게 밀서를 보냈다. 칸이 보낸 통역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통역은 임금에게 보내는 칸의 말을 변방 수령에게 전했다. 네가 기어이 나를 동쪽으로 부르는구나. 너희가 산성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나 나는 대로를 따라 너에게로 갈 것이니 너희들의 깊은 산성은 편안할 것이다. 너는 또 강화도로 가려느냐? 너희 강토를 다 내주고 바다 건너 작은 섬에 숨어서 한 조각 방석 위에 화로를 끼고 앉아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너희 나라가 유신들을 길러서 그 뜻이 개결하고 몸이 청아하고 말이 준절하다 하나 너희가 벼루로 성을 쌓고 붓으로 창을 삼아 내 군마를 막으려 하느냐? 강화 행궁을 불지르지 않은 게 다행이로구나. 임금은 바람소리 같은 중얼거림으로 지난 10년 세월을 선명히 요약했다. 대신들은 발자국 소리도 없이 편전에서 물러났다. 이어를 준비하는 횃불은 대궐의 어둠을 밝혔고 지밀 라인들은 임금의 이부자리며 수저를 짐바리에 얹으면서 소리 죽여 흐느꼈다. 제조상궁이 무술이, 의녀, 어린 나인들은 빈 대궐에 남든가 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밤새 눈이 내렸다. 골기와 지붕에 눈이 덮였고 대전 추녀마루 위에 늘어선 손오공, 사자, 용, 잉어들의 잡상이 눈에 파묻혔다. 눈에 덮여서 들과 길이 지워졌고 보름사리에 썰물이 빠져나간 강화도 쪽 한강하고는 흐리고 아득했다. 그날 임금은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군과 빈궁 일행을 먼저 보내고 임금은 오후에 출발했다. 기휘가 앞서고 사대와 의장이 어가를 에워싸고 백관과 궁녀와 노복들이 뒤따랐다. 유건을 쓴 선비들이 눈 위에 꿇어앉아 이마로 땅을 찌으며 통곡했다. 눈길에 말들이 발을 헛디디어 가교가 흔들렸고 깃발을 든 군사들의 몸이 바람에 쏠렸다. 행렬은 더디게 나아갔다. 흐린 날은 일찍 저물었다. 창덕궁을 떠난 행렬이 남대문을 나와 도성을 막 벗어났을 때 눈이 또 내렸다. 홍제원 쪽에서 말을 몰아 달려온 군관이 행렬 앞에 꿇어앉았다. 군관은 적의 추격이 이미 파주에 들어왔고 기병의 선발대는 무학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 한 부대는 양천, 김포 쪽을 막아서 강화로 가는 길이 끊어졌다고 고했다. 어가 행렬은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남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임금은 남대문 문위에 올라가 바람을 피했다. 천장에서 놀란 새들이 퍼덕거렸다. 임금은 난간에 걸터 앉아 어두워지는 도성안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진보다리를 메고 어가를 따르던 백성들이 문루 아래로 모여들어 통곡했다. 군사들이 창으로 백성들을 밀쳐냈다. 어디로 가려느냐? 여기서 머물겠느냐? 임금은 묻지 않았다. 그날 어가행렬은 강화를 단념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행렬이 방향을 바꾸자 백성들이 수군거렸다. 어린아이들도 강화가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다. 창졸간의 행선지가 바뀌자 기휘들이 먼저 흩어졌다. 말편자를 가라박는 틈에 기휘들이 깃발을 팽개치고 초저녁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사대는 달아나는 자들을 쏘지 않았고 달아나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갔던 군사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세자가 젖은 버선을 갈아 신는 사이에 견마잡이가 달아났고 뒤쪽으로 처져서 눈 위에 오줌을 두던 궁녀들은 행렬로 돌아오지 않았다. 피난민들이 의장과 사대에 뒤섞였고 백성들이 끌고 나온 마소가 어가에 부딪혔다. 행렬을 따라가서 살려는 자들과 행렬에서 달아나서 살려는 자들이 길에서 뒤엉켜 넘어지고 밟혔다. 행렬은 수구문으로 도성을 나와 송파나루에서 강을 건넜다. 강은 얼어 있었다. 나루터 사공이 언 강 위를 앞서 걸으며 얼음이 두꺼운 쪽으로 행렬을 인도했다. 어가 행렬은 사공이 흔드는 횃불의 방향을 따라서 강을 건넜다. 눈보라 속에 주저앉은 말들은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서지 않았다. 임금은 새벽에 남한산성에 들었다. 지밀 상궁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당상관들이 걸레를 적셔서 행궁한 처소에 먼지를 닦았다. 내 행전 구들은 차가웠다. 군사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첩으로 올라갔다. 이틀 뒤에 청의 주력은 송파나루를 건너왔다. 청병은 강가 삼전도 들판에 본진을 펼쳤다. 강을 따라서 시오리에 들어선 군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청의 유군들이 남한산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좁혀 들어왔다. 산세가 가파른 서문 쪽으로는 보병이 다가왔고 물이 흘러서 들에 있다운 동문 쪽으로는 기병이 다가왔다. 그의 겨울은 일찍 와서 오래 머물렀다. 강들은 먼 하류까지 옥빛으로 얼어붙었고 언강이 터지면서 골짜기가 울렸다. 그해 눈은 메말라서 버스럭거렸다. 겨우내 가루눈이 내렸고 눈이 거친 날 하늘은 찢어질 듯 팽팽했다. 그해 바람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습기가 빠져서 가벼운 바람은 결마다 날이 서 있었고 토막 없이 길게 이어졌다. 칼바람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봉우리에서 회오리가 일었다. 긴 바람 속에서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었다. 줄인 노루들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얼어 죽었다. 새들은 돌멩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강바닥에 뻘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 피와 말 피가 눈에 스며 얼었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